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이 20일 온라인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자체 설계한 M1 프로세서를 장착한 아이맥과 2021년형 아이패드 프로, 애플 TV 4K, 에어태그 등 신제품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신형 아이맥은 24인치 4K 모니터에 인텔 대신 자체 설계한 8코어 M1 프로세서를 탑재해 성능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두께도 종전보다 50% 줄였고 색상도 블루, 그린, 핑크, 실버, 옐로, 오렌지, 퍼플 7가지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형 M1 기반 24인치 아이맥의 가격은 169만원부터 시작하며 4월 30일부터 시판합니다. 다만 국내 출시일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5세대 아이패드 프로 역시 M1 프로세서를 장착해 태블릿보다 노트북에 가까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LG가 개발한 최첨단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5G 무선 통신을 지원합니다. 5세대 아이패드 프로의 가격은 11인치 99만 9천원부터 12.9인치가 137만 9천원부터입니다. 오는 4월 30일부터 미국을 포함한 31개국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합니다. 4년 만에 TV 셋톱박스인 애플 TV 4K도 2세대로 개선됐습니다. 고성능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장착됐으며 시리 리모컨도 디자인과 음성인식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가격은 $179이지만 국내 출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애플 에어태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입니다. 일종의 모바일 액세서리로 작은 위치 추적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핸드백이나 가방, 열쇠 꾸러미에 부착해 놓으며 아이폰의 위치 찾기 기능을 이용해 해당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당 가격은 39,000원, 4개들이 가격은 129,000원입니다. 오는 4월 30일부터 미국을 포함한 31개국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애플은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에 보라색 색상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신제품 출시에 맞춰 iOS 14.5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애플 팟캐스트를 강화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신제품 발표를 통해 자체 설계한 M1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생태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애플이 밝힌 대로 2년 내 기존 인텔 기반 맥을 애플 실리콘 기반으로 모두 전환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검색 포털과 메신저로 시작한 국내 기업들이 콘텐츠를 발판으로 글로벌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등을 시작으로 엔터테인먼트까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피코마로 일본 웹툰 시장 1위를 석권하면서 웹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카카오 재팬이 일본에 서비스하는 피코마는 글로벌 매출 1위 만화 앱입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조 1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먼저 미국 시장을 정조준해 북미와 유럽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웹툰은 월간 이용자 수 7,200만 명을 돌파하고 연간 글로벌 거래액 8,200억 원을 기록하며 미국 내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북미와 유럽에서 1위를 기록한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웹소설 웹툰 플랫폼 1위로 우뚝 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웹툰과 웹소설 재산권을 확보하고 플랫폼을 인수하는 것은 K 콘텐츠를 글로벌로 유통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로 해석됩니다. 올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논란과 관련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 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 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이번 사안이 고객 개인 상황에 따른 문제인지 KT에 중대한 의도적 잘못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KT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유선 인터넷 속도를 조사하지만 가입자가 수백 명 수준인 10기가 인터넷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며 품질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 유튜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IT 유튜버 이썸은 최근 월 88,000원 요금의 10기가 인터넷을 사용 중이지만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측정한 결과 100메가 속도로 확인했으며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나서야 제대로 속도가 나왔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KT는 2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올해 1분기 실적치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71억 6천만 달러에 주당 순이익 3.75달러로 당초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1분기 유료 구독자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구독자 증가 전망치는 620만 명에 크게 못 미친 398만 명에 그쳤습니다. 넷플릭스는 주주 서한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입자 규모가 크게 늘었고 올 상반기 신규 콘텐츠 공급량이 다소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유료 구독자 규모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하반기에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넷플릭스 오리지널과 K-드라마 등 신규 콘텐츠 공급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170억 달러 이상 투입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다루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실질적인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2020년 매출 1,767억 원에 영업이익 8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185억 원, 영업이익 1,4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인원은 2020년 매출 331억 원, 영업이익 155억 원을 냈습니다. 코빗은 2020년 매출 28억 원, 영업 적자 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적자 규모를 줄였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4대 거래소는 물론 중소형 거래소들도 상승장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거래소 양강으로 꼽히는 업비트와 빗썸, 뒤를 따르는 코인원과 코빗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페이스북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DM이 연내 시범 유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DM 시범 유통은 하반기 무렵 소규모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로 개인 간의 송금에 특화된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료 지불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범 유통 범위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달러와 엔화 등 다국적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통화 바스켓 모델이었던 리브라와 달리 DM은 미국 달러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2019년 리브라 협회 출범 이후 야심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나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지난해인 2020년 DM으로 명칭을 바꾸고 프로젝트 방향도 변경했습니다. 현재 결제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스위스 규제 당국과 논의 중입니다.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입니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 임대가 금지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